중고차 시즌에 찾아왔습니다. 낮고 순수한 메디카 코리아. 오늘은 사람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모하비를 한 달 정도 타보면서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2달째 딱 되니까 허리가 안 아파요. 차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큰 공간에서 나오는 만족도가 있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게 처음에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작은 차가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은 7월 24일이고요 5시 32분인데 벌써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1일부터 20일까지는 굉장히 바빴는데 20일부터 24일까지는 문의 전화를 한 5통 받았나? 그 중에 방문하신다고 하는 손님이 지금 한 팀 정도 있으신데, 제가 중고차 딜러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직업의 특징이 뭐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영업은 15일 장사라고 해가지고 30일 중에 15일만 잘 돼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직장인만큼 안정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때로는 운때가 맞아가지고 직장인이 벌 수 없는 금액만큼 딱 벌었을 때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 영업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중고차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 중고차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중고차 딜러의 업무는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중고차를 판매만 하면 돼요. 중고차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제한도 없고 성인 누구나가 사원증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중고차 딜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업계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를 팔아도 남한테 등쳐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나쁜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도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 매너모드에서는 직원을 뽑지 않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업을 더 확장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차량도 매입하고 그리고 알선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 게 전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차량을 팔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 주실 분이 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제가 잠 조금 덜 자고 쉬는 날 좀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제 채널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제가 영업사원보다는 영상 편집을 해주실 그런 직원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정말 솔직하게 중고차 딜러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나는 딜러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차에 대해서 그렇게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6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 34이잖아요. 그럼 총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모르고 싶어도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카니발을 제가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 차량이 망가질 수도 있고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한 진짜 5년, 8년 듣다 보면 차량이 어느 정도 연식과 키로수가 되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망가지는구나,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고객님들이 차량을 구매하러 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그 질문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응대하면 응대할수록 손님의 가려운 부분을 쉽게 긁어줄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가격을 많이 깎으시려는 분이 있고, 아니면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 네이버에 쳐보거나 뭐 카센터에 전화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중고차 딜러 업무는 차량을 잘 안다고 해서 판매와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중고차 업무의 가장 큰 핵심은 손님이 원하는 차량을 잘 골라서 소개시켜드리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차 딜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자동차를 몰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전문 지식 하나 없이도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는 제 직업에 있어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가장 큰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말도 없을 뿐더러 저녁 늦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도 소중하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365일 어느 정도 계속 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일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 갑자기 제 PR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중고차 딜러를 시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직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짜고짜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리 한 칸을 내가 임대를 한 다음에 월세를 내면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부딪혀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자금이 한 진짜 뭐 몇천만 원 정도는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무실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조금 많이 어리다 하면은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있는 공고들을 보고 다른 사람 밑에서 조금 안정적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막 전속 계약을 맺어가지고 남 밑에서 뭐 몇 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 밑에서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을 때 독립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중고차 업계에서 좀 수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고차는 약간 돈 많으면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까지 하면 영상이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원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11시가 넘었는데요. 평소 낮에는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중고차 매입 시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찍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밤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편집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낮에는 더워가지고 영상 찍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고차 개인 거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중고차 시세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고 사고 유무도 잘 체크할 수 있고 중고차 이력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분이라면 개인 거래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좀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 하다 보니까 제 지인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하다못해 개인 거래 하더라도 차량 번호를 저에게 전달해가지고 내용을 좀 검토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가까운 거리면 제가 같이 가가지고 개인 거래를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개인 거래를 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개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위에 있는 연락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중고차 개인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분이 두 분 정도 계신데, 첫 번째 사례는 건너 타던 차량을 좀 싸게 파신다고 해가지고 덥석 샀다가 알고 보니까 사고가 엄청 많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띠띠빵빵이나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이런 데서 중고차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저렴한 매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을 이제 보려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을 조율을 하는데, 판매자가 자기가 차량을 판매를 하려면 반차를 써야 된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3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내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매만 한다면 정말 상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주분께서 너가 확실하게 그 차량을 구매한다는 확정을 지어달라, 그런 의미로 계약금 300을 달라, 계약금을 받으면 내가 매도인감 서류를 떼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 바로 명의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동차와 매도인감을 탁송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래거든요. 개인 거래로 구매하는 것보다 상사에서 구매하는 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는 보통 저렴한데, 이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수백 수천만 원을 사기당할 수도 있는 것도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고차 개인 거래 할 때는 정말 많이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요즘 밤에 잠깐씩 나와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헬스랑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길러보니까 육아랑 운동과 일을 병행하는 남자는 진짜 대단한 남자다. 턱걸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어깨에서 뚝 소리 났거든요. 내일 출근 못할 거.